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받으면 심장이 내려앉죠. 그리고 세무조사 받고 있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통지 없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장 예고 없이 가서 예치해 가는 거죠.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일 이후부터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받으면 심장이 내려앉죠. 저도 국세청 지켜서 오면은 내려앉습니다. 이 통지서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15일이었는데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0일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일단은 세목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세목으로 본다는 건지 적혀 있습니다. 법인이면 뭐 법인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종합소득세일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이면 증여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세 세무조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만 일단 보게 되면 어떤 건지는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사 기간을 보는 거죠. 몇 년치를 보냐, 3년을 보냐, 길면 5년을 보냐, 1년을 보냐, 3개월을 보냐, 한 달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무언가 일어난 거에 대한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 조사 사유, 그럼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바로 전문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20일 동안 어떤 세무사님하고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막 잡아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그다음에 경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는다라고 하면 빨리 맡기고 준비하고 20일이 돼서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장은 당연히 보겠죠. 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 통장도 보고 법인 통장도 보고 그다음에 직계족도 보고 거기 관련된 분들도 봅니다.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연락해서 진짜 거래를 했는지 거래 사실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세무조사 받고 있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신당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는 어떤 회사가 위에 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해할까 봐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있는 자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거래나 이런 것들의 증빙 서류는 미리미리 좀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전략적으로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0일 안에는 안 되겠다. 아니면 건강이 안 좋다.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 이런 거 다 봐줍니다. 연기해 줍니다. 연기한다고 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사유가 있어야죠. 아 그냥 일단 연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기 근데 뭐 웬만하면 해주시죠. 근데 연기해 가지고 아무런 것들을 갖고 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맞추면 안 돼요. 거래처랑 말 맞추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통지 없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비정기 조사의 예치 조사라는 건데 20일 전에 알려주는 게 원칙인데요. 미리 알려주면은 증거를 없앨 것 같은 거예요. 세무서의 한 팀이나 지방국세청의 한 팀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협동해서 같이 나가거나 해서 예치 조사를 합니다. 사업장 예고 없이 가서 예치해 가는 거죠. 컴퓨터, 서류 등등등. 근데 거기에 자료가 없다 그래서 "아 우리는 자료 없지롱." 이게 아니에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치 조사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사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 문서로 반드시 전달이 돼요. 납세자의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절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절차들을 행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나서 20일 동안 준비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